안녕하세요. 코레일 HSC 시험 준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류준상이고요. 저랑 여러분 기출문제를 먼저 풀기 앞서서 제가 잠깐 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에 대해서요. 자, 일단 코레일 HSC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서류가 적격자는 전원 합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흔히 말하는 필기시험에 자격이 전부 다 주어지는 게 가장 큰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통과하기가 어떻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당연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지시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류 전형부터 일단은 붙고 나서 나의 실력으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보여드릴 거고 문제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거는 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그 맛을 보는 거를 좀 중요시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레 NCS에서요 여러분 작년 하반기 때랑 상반기 때가 틀려요. 작년 상반기 하반기 좀 뒤에다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일단은요 그 능력들이 수리 능력 파트, 문제 해결 능력 파트, 정보 능력 파트, 의사소통 능력 파트, 여기 총 4가지 능력 파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를 전부 다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그쵸. 일단 필기 합격해야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 남은 거죠. 여기까지가 여러분 일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봤었던 여러분 이제 그 코레일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작년에. 어떻게 나왔었냐면 작년 필기시험은 상반기 코레일과 하반기 코레일이 있는데요. 60문항에 80분, 60문항에 80분. 상반기 때는 여러분 이렇게 3개 능력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하반기 때는 정보 능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 정보 능력이 여러분 몇 문제냐 등장하냐면 한 3문제, 4문제, 5문제 이 정도 등장했는데요. 여기 3문제로 적혀 있죠.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60문항에 80분이에요. 그럼 80분을 주어주고 여러분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60문제를 주어주고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한 문제당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1분 내에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눈치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 신경 써서 풀어야 되고요. 이 부분을 정말 핵심적으로 딱 느끼시고 제가 계속 잔소리 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준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진행은요, 영역별로 시간 구분 없이 통합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것들이 각각 영역별로 나온 것이 아니라요, 막 섞여서요, 여러분. 60문제가 쭈르륵 나왔대요. 그리고 통째로 나와 있는 시험지 넘겨가면서, 이거는 수리 능력,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 이거는 의사소통 능력,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서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오답 감점이 없었고요, 계산기는 사용이 불가했다고 합니다. 오답이 감점이 없었다는 소리는 여러분 뭐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마지막에 너무 오래 걸릴 거나 너무 어려운 것들은 쿡쿡쿡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네. 요 정도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같이 이제 기출문제를 넘어가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기출문제고요. 문제 첫 번째, 저는요 여러분 16번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서요. 우와! 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내가 절대로 시간 내에 풀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셔서 살짝 이렇게 지양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먼저 풀고 나서 두 번째 돌 때 내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걸 풀자. 그 전략을 짜셨을 때 두 번째 정도에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무슨 기업의 미완성 재무 자료예요. 이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문제를 봤더니요. 부채란 기업의 타인 자본 의존도를 말하는데 보통 부채 비율이 회사의 자본보다 적어야 건전하다고 한다. 부채 비율이 가장 건전했던 애를 가라고 하고 가장 불건전했던 애를 나라고 했을 때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부채 비율이라는 게요. 가장 건전했던 애를 가라 그랬대요. 그럼 가를 보세요. 2010, 2014, 2009, 2007, 2008. 그죠? 가장 불건전했던 애를 나라고 합시다 했을 때 15, 14, 15, 16, 7. 요거 어때요, 여러분? 가는요, 다 달라요. 나는요, 겹치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판단 속에서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나는 차라리 나를 계산할 바에는 가를 계산해야겠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앞에 보기가 다 다르잖아요. 7, 8, 9, 10, 14. 그죠? 그럼 7, 8, 9, 10, 14 중에서 가장 건전했던 해만 딱 골라낼 수 있으면요, 답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먼저 보기를 판단하고 나서 나는 겹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골라내도 가를 한 번 더 구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미 얘가 답이에요 라고 판단도 안 섰긴 했지만
답이라고 확정도 없어요. 확정도 없긴 하지만 얘네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하면서 가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칸 더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도 해야 되냐면 혹시 2015년도가 너무 동떨어지게 혹은 너무 쉽게 그냥 아니야 라고 판단이 될 건가? 이런 것도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게 완벽하게 그냥 너무 쉽게 도드라지는 답인가? 라는 것도 판단해도 나쁘진 않아요. 자, 나를 보면요. 가장 불건전했던 해래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자기 자본분해인가요? 네, 타인 자본 기업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10 가운데는요. 뭐 그런 정확하게 어떤 뭐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타인 자본 의존도를 말하는데 회사의 자본보다 적어야 건전하다고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본과 부채를 비교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웬만하면 여기 식이 주어져 있는데 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예분의 예, 요거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2015년을 쓱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크긴 크죠. 36,000분의 55,000인데 혹시 얘보다 더 큰 데가 있나? 가장 불건전했던 애라며요. 한번 보는 거예요. 34,000분의 52,000. 이것도 얼추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34,000분의 39,000, 34,000분의 3만, 31,000분의 26,000, 26,000분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했을 때 여기가 가장 불건전해 보이기도 하네요. 느낌상.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애매합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쪽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 별로 현명한 선택은 아니고요. 당연히 가 쪽을 선택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가 쪽에서요. 그러면 8년, 여기요. 9년, 7년, 10년, 그 다음에 14년도만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전했던 해를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첫 문제인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25,560분의 네, 15,738입니다. 요 비율은요, 여러분 계산 하나마나 이건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 절대로 실제로 막 나누세요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비교만 하는 거예요. 23385분의 23467이래요, 여러분. 그냥 비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두 개 비교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더 크죠, 여러분. 그럼 부채 비율이 더 크다는 소리입니다. 맞나요? 네. 그거 볼 것도 없이 지금 가장 건전했던 애는 부채 비율이 가장 적어야 되는 애니까 얘는 날라가 주시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얘한테는 아직 안 되네. 왜냐면 얘는 거의 1 정도 되잖아요. 얘는 아직 1택도 없고요. 얘도 여러분 보시면 25,000분의 21,000이에요. 그럼 25026과 21701을요, 여러분 얘랑 비교할 거란 말이죠. 분모는 거의 유사한데, 그죠? 분자는 얘가 훨씬 크잖아요. 볼 것도 없이 얘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만 필요하니까 얘는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 얘가 흔히 말하는 갑이에요. 네. 최고예요. 얘랑 까불 수 있는 애가 있나 보세요. 26,000분의 24,000과 25,000분의 15,000은 까불 수 없죠. 여기도 여러분 보면 여기는 뭐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죠? 이건 오히려 1이 넘어가잖아요. 자본보다 부채가 더 많아지는 그런 연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 가장 건전한 애를 고르세요가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2007년도가 확 도드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가 가에서 답이기 때문에 계산할 것도 없이 나 다 이런 거는 계산할 필요도 없는 거죠. 뒤에 거는요. 2014년, 2015는 계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까 여기가 약간 애매하긴 했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해드릴게요. 답은 여러분 3번이라고 금방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가 때문에. 가는 눈에 도드라지는 답이기 때문에 쉽게 해석은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추가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거요. 요거 두 개를 정말 비교하고 싶어요. 52299 네. 34734죠. 이렇게. 얘랑요. 55259 네. 3690이에요. 얘를 정말 비교하고 싶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분수를 비교하는 법이에요. 이거 분수 비교법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흔히 말하는 자료 해석, 이거 크게 말하면 여러분 자료 해석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어떤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료 해석에서 여러분 정말 제 1번입니다. 가장 필요한 공식이에요. 가장 필요한 여러 보면 이론이고요. 이걸 모르면 이걸 절대 1분 내에 못 풀어요. 왜냐면 이런 거 비교하라고 하는데 이거 계산만 해도 여러분 1분 더 걸릴걸요. 그죠? 1분 내에 못 풀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야 돼요. 분수 비교하는 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렇게 크로스로 흔히 말하는 곱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곱. 이해되셨죠? 크로스에 곱이 나와요. 그러니까 곱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두 분수를 비교하세요 했을 때, 그죠? 곱으로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어림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림 계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가 뭐 워낙 많아서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림산으로 하세요. 그러면 34분의 52 정도, 34분의 52 정도, 36분의 55 정도 이런 거 비교하세요라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정확한 비교법으로는 지금 여기서는 애매한 문장이기 때문에 불가능할 거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한테 네, 일단 실제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나누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거 나누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5, 2, 2, 9, 9 여기 3, 4, 7, 3, 4 하고 1. 뭐뭐뭐 나올 겁니다. 그때 전부 다 계산하지 말고요. 요 자리가 요 밑에 것도 비교하면서 나눌 거예요, 여러분. 1. 뭐 하는데 여기가 6이고 여기가 7이다. 그럼 벌써 끝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교가 어렵지만 혹시나 소수점 두째 자리 정도 가버리면 셋째 자리 가버리면 넷째 자리 가버리면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딱 도드라지게 또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두드러진다는 표현. 네. 그 상태에서 계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크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한테 실제적으로 네 진짜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수비교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2분의 1과 3분의 2가 있어요. 누가 더 크죠? 얘는 0.5고 얘는 0.666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건 수학적으로 굉장히 쉬운 이론이긴 해요. 더한 게 1이 늘어났죠, 여러분? 여기도 더한 게 1이 늘어났죠? 그러면 얘를 잠깐 블라인드를 시키고요. 이렇게 없애버리고 요거를 여러분 대신 쓰는 거예요. 1분의 1 요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1분의 1이랑 얘랑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잠깐 블라인드가 돼버려요. 이렇게. 그죠? 요렇게 잠깐 넌 사라져. 하고 가만히 있어 하고요. 얘 대신에 얘가 어찌 보면 얘랑 비교가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2분의 1하고 1분의 1이니까 여러분 누가 더 크죠?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예요. 알겠나요? 요거 여러분 수학적인 이론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수학적인 이론이 그렇게 어려운 이론은 아닌데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고요. 네. 여러분이 어차피 법만 알고 이제 뭐랄까요? 응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조금 지저분한 거. 13분의 10이라고요. 한 15분의 12 정도 비교해볼까요? 애매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몇이 늘어났죠? 2가 늘어났죠? 여기 몇이 늘어났죠? 1이 늘어났죠? 그러면 2분의 1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2분의 1.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과 얘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13분의 11은 여러분 13분의 6.5보다 크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크거든요. 그럼 이게 더 크다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도요. 알겠나요? 그래서 요 두 녀석의 차, 두 녀석의 흔히 말하는 차, 더해진 양만큼을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분수는요. 만약에 분자가 똑같아요.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이렇게 커졌어요. 누가 더 크죠, 그러면?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큰 거죠. 뭐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모가 똑같은데 분자가 더 커요. 그럼 볼 것도 없이 분자 더 큰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 거기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둘 다 증가하고 있는 녀석들만 비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도 그러면 여러분 분수비교법을 해주면 자, 얘가 몇이 늘었죠, 여러분? 여기서 한 2000, 네, 좀 어렵긴 하지만 2168이 늘었어요. 여기는 몇이 늘었죠? 한 3000 정도 늘었나요? 네, 이거 52,300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한 2,900 정도 늘었네요. 네, 2,168 정도 늘었고요. 여기서 2,300으로 봤으니까요. 2,900 정도 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대략적으로. 네. 그럼 여러분 얘랑 비교할 거예요. 누가 더 커 보이나요? 21,000분의 2100분의 2900하고 얘랑 비교할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림산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앞에 거 35 혹은 34분의 52 정도로 볼까? 라고 본다면요. 여기도 21분의 29 정도로 봐도 돼요. 자, 얘는 확연히 티가 나는 애기 때문에 어림산 하셔도 됩니다. 몇이 늘었죠, 여러분? 이쪽 방향으로 13, 이쪽 방향으로 23이 늘었나요? 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거의 2에 가까운 녀석인데 얘는 1 조금 넘거든요. 볼 것도 없이 이쪽이 더 크네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4년도가 더 큰 거예요. 아까 요것분의 요거랑 요것분의 요거가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얘가 더 크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일 것 같지만요. 분수비교법을 해주면 도드라지게 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네. 조금 헷갈리죠,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씩 익혀보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문제를 풀면 여러분 익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설명하느라 오래 걸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들이 꽤 있다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자마자 어떤 계산하라는 문제구나. 그럼 일단 보기부터 확인해 볼까? 보기부터 확인을 해봤을 때 2010, 2008 가는 다 다르고 나는 같은 게 두 개나 있네. 혹시 나에서 2015년이 흔히 말하는 탁 튀어나오는 답인가? 하고 쓱 보는 거예요. 2015년하고 2014년이 여러분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구분짓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확실히 알려면 내가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너는 잠깐 없어져라. 하고 가쪽이 맞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7, 8, 9, 10, 14 중에서 내가 골라야지 건전할 때를 골라볼까 했는데 얘만 흔히 말하는 너무 티나게 1이 안 돼요. 너무 티나게 1이 안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 연도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으로 금방 결론은 나올 겁니다. 이런 게 여러분 보기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부터 계산만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접근했던 사람들은 절대 못 풉니다. 시간 내에. 알겠나요? 그리고 지금 제가 혹시라도 이쪽 것 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등장했더라면 여기서 나오는 그 분수비교법으로 여러분이 타다다닥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아무튼 이거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 모든 개념이 빠삭하게 마스터되신 분들은 접근하실 수 있는 문제. 처음부터 그냥 이걸 완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면 절대 접근 못 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대나 보네. 그럼 이것분에 계산해야 된다는 소리네. 와, 대충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가장 작은 거는 구할 수 있고 가장 큰 것 구하는데 좀 힘을 들 겁니다. 그죠? 가장 부채 비율이 컸을 때를 힘이 들 거고요. 그랬을 때 답을 골라가는 형태겠죠. 분명히 1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 문제요. 다음은 무슨 기업의 미완성 대문 자료에 똑같은 내용이죠. 이 자료에 대시된 무슨 기업의 재무자료를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사람이래요. 네. 자, 이 회사의 자산이 2011년에요. 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7천억 정도 증가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해는 2008년이네 그랬어요. 그럼 아까 위에서 했던 부채 비율 있잖아요. 가장 크게 증가한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얘의 비율을 아까 구했어야 되고 얘의 비율을 구했어야 되고 얘도 구했어야 되고 전부 다 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어림 계산으로도 좀 할 수 있나요? 여긴 여러분 25분의 15 정도 꼴이라서요. 5분의 3 한 60% 정도 된다고 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 거의 100%까지 올랐어요. 4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잠깐 좀 떨어졌죠? 25분의 21 정도 되니까 한 84% 정도, 26분의 23이니까 얘도 거의 90 몇 % 정도, 얘도 한 90% 정도, 90%는 좀 넘겠네요. 80% 정도 되겠네요. 한 80 몇 % 정도, 여기도 한 90%, 80 몇 %, 80대 후반 정도, 네, 여기는 드디어 100을 넘어갔죠? 한 110에서 120 사이 정도 될 거예요. 네. 여기도 꽤 늘어났습니다. 꽤 늘어났는데요. 아까 요걸 계산했었으면 참 편할 거라 했는데 어차피 비교법만 썼잖아요. 그럼 여기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와, 이것도 꽤 흔히 말하는 세구나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160,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그냥 비율만 살짝 구하면 되긴 하는데 3, 4분의 5, 2 정도라고 보면요. 네, 17분의 이거 20 몇인가요? 네, 6이죠? 1은 훨씬 넘고요. 그죠? 제가 대충 나눠볼게요, 여러분. 1 해주면요, 17이고요. 90이죠? 한 1.65? 네, 1.5 정도는 되겠죠. 그럼 여기도 한 15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한 40%, 여기도 한 40%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살짝 애매한 겁니다. 그죠? 여기는 뭐 요거랑 비스무리할 것 같고요. 여기도 이거는 뭐 여기부터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는 해를 구하세요. 그럼 여기랑 여기 부분이 여러분 조금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냥 어림산으로 했을 때도요. 그럼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럼 이때는 여러분 이 문제를 잠깐 어떻게 하냐면 느낌이 와야 돼요, 여러분. 이건 너무 계산이 지저분할 것 같아. 잠깐 기다려봐 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한 겁니다. 자, C는요. 10년간 평균 부채 비율은 90% 미만이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한 150, 네, 한 100, 뭐 2, 30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다 더했을 때 90% 미만이야라 그랬습니다. 그럼 상태를 보세요, 여러분. 9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요. 얘랑 얘 정도인데 얘도 거의 90대 가깝고 얘도 90대 가까워요. 근데 여기 뭐 150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대충 계산해봤어도. 그러면 이게 90 미만일까 과연?
열 개인가요? 네, 10년간 평균을 구해봤을 때 대충 봐도요, 여러분. 그냥 이 상태까지만 구해봤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하지만 얘도 역시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는 겁니다. 패스. 네. 2016 기관의 자산 자본이 10년 중 가장 많았지만 그만큼 부채도 늘어났어 그랬어요. 2016년에 자산 자본이 가장 많았대요. 그것만 확인하세요. 가장 많은 거 맞고요. 부채도 가장 많죠? 네. 자본도 가장 많아요. 그만큼 부채도 늘어났어. 뭐 특별히 틀린 말 같진 않죠, 여러분. 얘는요.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2009년부터 8년간 꾸준히 증가했어 그랬는데요. 자산하고 부채 여기 두 개가 다 꾸준히 증가했나 보라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요. 여기서 쭉 늘고 있죠. 여기서부터도 쭉 늘고 있죠. 그러니까 맞는 말. 네. 그럼 일단은 여러분 패스한 것 두 개 중에 답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고민을 할 겁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림산을 했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러분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할 거고요. 이 두 개 중에 답을 잡을 때 그럼 부채 비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내가 알아야 결론적으로 이거 90% 미만인 거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까 제가 했던 어림산을 거의 철저하게 다 쓰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림산을 쓰셨을 때 여기서 한 60% 정도 나올 것 같아. 여기는 100% 정도 나올 것 같고 여기는 25분의 84 정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요 앞대가리 분의 요거 앞대가리 요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25분의 21이니까 양변에 44 곱해서 100분의 84를 또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84%, 26분의 24인데 여러분 요게 10%보다도 더 흔히 말하는 덜 없어졌거든요. 여기에 10%는 여러분 2600이죠. 2600을 여기다 빼세요. 그러면 24100 정도가 90%인데 24300 정도 되니까 얘는 90보다는 좀 넘겠구나.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31000분의 26000 정도 되니까 얘도 31000에서 여러분 31을 빼면요. 28400인데 28400 정도가 90%고요. 한 칸 더 빼지면 80%인데 80% 조금 높아요. 그래서 대충 뭐, 네, 한 이 정도, 80 몇 % 정도. 얘는요, 거의 30 정도 빼줘야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8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88에서 89 정도. 여기서 요것도 여러분 넘어간 거 보면요, 11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따져가는 거예요. 여기가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 요 정도만 실제로 계산하셔도 뭐 나쁘진 않고요. 여기까지 만약에 실제로 계산했으면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그냥 시간은 좀 걸리지만 확정적으로 구할 수는 있어요. 근데 대략 34분의 52야. 그러면 여러분 17에 3배가 얼마죠? 51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51로 봐주고 얘가 17로 봤다면, 34로 봤다면 한 2분의 3 정도예요. 맞나요? 네, 2분의 3 정도니까 한 150% 정도는 넘겠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150%는 좀 넘을 거예요. 조금 넘을 거예요. 이것도 한 150% 정도 나올 것 같고요. 비슷하잖아요. 상태가.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뭐죠? 한 13,000 정도 들었으니까 130 정도. 네.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산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어림산으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를 계산하는 게 더 나오려나 여기 한 40% 정도, 여기도 한 40% 정도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죠?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뭐도 있죠? 여기도 애매했죠? 여기 두 개를 실제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볼 바에는 차라리 3번 쪽을 보는 거죠. 3번 쪽을 봤을 때 10년간 평균 부채 비율 여기에 평균을 구하세요니까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네, 90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지금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내려가봤자 얼마 안 내려가 있어요. 90 밑으로.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얘가 그냥 상식적으로 평균이 90 밑일까? 그런 건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답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3번 쪽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뭐 두 문제밖에 안 푸는데 여러분 시간 엄청 가죠? 네, 설명이 제가 좀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에서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무조건 자료 해석 파트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1, 2, 3, 4, 5번이 있어요. 얘가 레벨 3, 레벨 2, 뭐 레벨 4, 레벨 5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게 흔히 말하는 쉬운 거일수록 레벨이 낮아요. 흔히 말하는 얘네들은 눈으로 계산이 가능한 녀석들, 얘네들은 손으로 무조건 계산해야 되는 녀석들.